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아니었지만 이번 주장 안에서 AI 시스템이 선별해낸 종목들이 있었죠. 그 종목들 가운데 오늘까지 힘이 좋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젠 R&M 만나보시죠. 어제 장에서 12시 22분경에 12시 23분경에 잡아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장 안에서도 장중에 13%까지 오름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슈에서 만나봤다시피 머스크의 이 정부 효율부 수장 발탁으로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산업 기대감을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이젠 R&M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우주항공 관련된 재료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산업용 모터나 이런 부분을 납품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우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의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안 좋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또한 약간 비슷한 흐름새는 또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장한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실적을 왜 파악을 해야 되냐? 생각보다 좋게 나왔던 종목이냐 아니면 별로냐라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나 영업이익을 보면은 생각보다 적네. 근데 시총은 3천억대. 그러면 상장할 때 약간의 고평가를 받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차트상으로도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만들고 한 번에 상승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면서 이때마다 반등세를 조금씩 나와줬던 모습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된 하락. 네, 제가 강조하는 부분, 모습가 뭐냐면 거래량 없이 떨어질 때가 제일 무섭다. 하지만 반등이 나올 땐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거래량을 터지면서 다시 한번 기존에 지켜줬던 자리까지도 올라가 줬는데 이제는 이 자리가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면서 지금 오늘 때 매물대에 맞는 부분이 나왔고 AI가 이번 주에 포착을 해서 10%가 넘는 상승세의 수익을 어느 정도 봤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슬슬 수익을 보면서 나오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른 로봇 관련주들 어제 장에서도 많이 올라줬습니다. 네, 로보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줬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로봇 관련주에서도 옥석 가리기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한 차례 상승 크게 불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젠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다른 대장주로 갈아타기 전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로서 하이젠 R&M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멘토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로봇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효과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봇과 관련해서도 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양쪽에서 재료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차트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하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지금 자리는 이제 저항대에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스템이 포착한 그 이후로 10% 넘게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서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고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장에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어제 장 출발하고 나서 오후 12시 23분경에 포착을 해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점 기준으로 한다면 10% 훨씬 넘는 상승을 이뤄냈던 종목입니다. AI 시스템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시기적절하게 정확하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혼자서 이 어려운 장을 대응하기 참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AI 시스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요. 50분 저희 방송 끝나기 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짚어주셨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로봇 관련해서도 혹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가장 눈여겨보는 건 누가 뭐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켜볼만 한다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인 로봇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 대장주로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대장주의 흐름이 나쁘냐 안 나쁘냐라고 보면서 들어간 다음에 대장주가 생각보다 못 가는데 다른 바닥권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오르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대장주들이 어떻게 보면 차트를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꾸준하게 올라가 준다라면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제장에서는 로보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조금 올라줬던 모습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서 종목을 비교할 때 상승률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징적으로 시장에서 다 알만한 대장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는 조금 꺾이고 있지만 중소형주에서 올라온다. 근데 이 중소형주에서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대장주 또 흐름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무조건 내가 아는 종목만 들어가는 전략보다 우리가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섹터를 보잖아요.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수익을 볼까? 어떤 산업이 더 유망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는데, 먼저 섹터를 본 다음에 그 안에부터 세부적으로 종목을 볼 때는 상징성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 이런 종목을 비교해 보면서 하신다고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이제는 추세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택에서 로봇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현대로템이 이 로봇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육군에 공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점차 부각이 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어떻게 보면 실생활로 더욱더 간편하게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로봇 라인업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증시에 머스크 트레이드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안에서 로봇 관련주도 하나쯤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섹터 자체가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대장주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해주셨죠. 계속해서 그래도 재료를 꾸준히 받아갈 수 있는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먼저 흐름을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중소형 단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로봇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이슈를 관련해서 그리고 또 AI 급등주를 관련해서 앞으로의 시세를 확인하고 싶다,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의 향후 대응 전략까지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성건설 만나보시죠. 화요일장에서 9시 10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포착을 한 이후에도 14%가량의 상승이 일어난 종목이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27%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재건주로 많이 묶이기도 하지만 어제 시간을 매매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이 됐던 피트 헤그세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로서의 움직임을 조금 가져갔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계속 좀 지속성이 있을까요? 지금 중소형 관련 건설주들이 테마가 엄청 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범양건양이 상승세나 이런 부분 제일 좋게 나오고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 일성건설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중소형 관련 건설사 테마가 이렇게 불고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좀 의아하지만 그런 테마로 엮여 있는 부분 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관련해가지고 해제를 하면서 이 중소형 건설사들한테 다시 한번 봄이 오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일성건설, 범양건영,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의 특성을 보자면 시총이 엄청 낮습니다. 1천억 이하인 종목들이 약간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적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 있게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조심히 하자 이런 종목들을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어떤 흐름세가 나왔는지 좀 유심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말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이랬던 부분이 되게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즐겼으면 좋겠고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정말 크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상승세에서는 수익을 조금 즐기자. 무작정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포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저가권에서 포착을 한 다음에 10%가 넘는 상승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지켜보자 시장을. 그만큼 이 건설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나 이런 확장이 더 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받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수익을 어느 정도 본다면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일성건설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소식에 건설 쪽으로 본다면 좋은 이슈이기는 하지만 현재 전반적으로는 테마성이 짙게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날 때 바로 실현해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름세가 막 나타날 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조금 더 다시 내려와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후에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성건설의 경우에도 화요일장에서 포착을 한 다음에는 14% 정도의 상승이 일어난 종목입니다.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으로도 확실하게 변동성 안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AI 시스템의 도움을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자 메시지 받을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성건설과 관련해서 한번 건설 쪽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트럼프와 관련해서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는 쪽이잖아요. 재건으로 놓고 본다면 건설 쪽 앞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건설보다는 건설기계 쪽이 좀 더 유망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재건이 진짜로 하고 가파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건설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쪽이 어떻게 보면 또 유망하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재건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 사용량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건설기계 테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도 좀 재건과 엮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전쟁이 나면은 전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전력기기 테마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재건이 제일 세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관련한 섹터나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은 부분도 있고 거기서 누가 수혜를 받을지 그 안에서 재건이란 큰 섹터 안에서 건설기계, 건설주, 전력 그리고 지뢰 제거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트럼프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진짜 전쟁이 끝날 것 같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거의 진짜
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봤었잖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진짜 전쟁이 끝날 때 우리 땅이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웠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막판으로 갈수록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욱더 지원까지도 하면서 러시아도 총격전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을 들어가는 순간 1월 달에 진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재건 관련 섹터들이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라리 좀 조정이 들어올 때 건설기계 관련 섹터들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성건설을 통해서 재건까지도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재건 쪽이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건설보다는 건설 기계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재건 안으로 놓고 본다면 전력기기 쪽도 괜찮을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멘토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전략들 세워주시면서 짚어주시니까 멘트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 건너뛰어서 펩트론부터 살펴볼까요? 월요일장 안에서 장 출발함과 동시에 9시 2분경에 짚어줬던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주로 엮이는 모습이죠. 일라이릴리와 또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장중에 13%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현재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의 시세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실까요? 앞으로 시세는 이제 유상증자도 이제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유상증자 한 물량들이 어떻게 시장에 충격을 줄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페트론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린다면 정말 잘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진짜 잘 나갔고 하반기 들어와서도 잘 나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만큼 상승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왜 유상증자를 하냐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악재가 아니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 제약바이오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대감 꿈 이게 바로 일라일리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페트론이랑 같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 일라일리가 페트론의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면서 계속적인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알테오젠도 계속 고점에서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부분 이만큼 어떻게 보면 빅파마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가 제일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페트론도 따라갈 수 있겠다. 제2의 알테오젠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세나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이제는 다 챙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 부분부터는 약간 분할 매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조금 더 줄여 나왔다가 다시 한번 10만 원 정도로 이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아 가시는 전략 그런 부분도 좀 괜찮다. 고점 부분에서 무작정 들고 가는 전략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좀 종목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이 페트롤이라는 종목의 특성을 보면 이 상반기 때 작년부터 상반기 때는 꾸준하게 올라가줬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락도 어느 정도 했던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고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올라가고 나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은 수익을 조금 더 챙기면서 조정이 들어올 때 12만 원부터 팔고 10만 원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담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 펩트론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또 하나의 수익을 챙겨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또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는 게 펩트론의 입장이었는데 이 유상증자 자체가 주가를 조금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긴 했습니다. 그 시점에 일라이릴리와의 공동연구 계약 소식이 전해졌죠. 다시 한번 제2의 알테오젠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 언제든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만 원 부근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면서 분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0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통해서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이정우 멘토님의 추가적인 장중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펩트론도 포착 이후에 23% 정도의 상승을 이뤄냈던 종목이고 이렇게 AI 시스템이 정확한 시점에서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월요일장에서 11시 2분경에 잡아줬던 종목입니다. 그룹 관계사들과 함께 스페이스X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착가 대비해서 고점으로 봤을 때는 38% 정도의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AI 시스템이 정확한 시점에서 포착을 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에셋 벤처투자 앞으로는 어떨지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투자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급등세를 연출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스페이스X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자회사입니다.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사체가 우주를 뚫고 다시 한번 돌아올 때 그걸 재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더욱 부각이 되면서 스페이스X는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흑자를 보는 기업이다라고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만큼 우주항공 기술을 더욱더 가파르게 발전을 시켜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랑 연관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의 어깨를 타고 이제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나올지 그런 부분이 기대감이 되면서 더욱더 테슬라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올라가줬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정말 양음양 차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포착했던 날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날이었는데요. 강한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날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는데 양음양 차트의 기본은 뭐냐면은 저가권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많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상승 추세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는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상승을 하고 나서 윗꼬리가 없는데 그 다음날 음봉을 만들면서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한 겁니다. 근데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매물대나 이런 부분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뉴스나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들어갔는데 내가 팔면 더 올라가 라고 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떤 뉴스에 팔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주가 아니라 이번에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갔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의 특성상은 어느 정도 매물대는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워낙 상승 초기에만 잡았어도 이 음봉에 나오는 부분을 견디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급등세가 어제 장에서 연출이 됐고 오늘 장에서는 조금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봉, 음봉 나오면서 이제 음봉 나왔으니까 오늘 장에 좀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날 거래량이 워낙 많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좀 오늘 장도 많이 빠져주는 부분도 있고 차트상으로도 딱 매물대 구간을 딱 결쳐주는 부분이 딱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를 돌파해주냐 안 해주냐 양음양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돌파 매매 패턴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올 때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이제는 이 돌파 안착하고 나서 지금 7,0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나서 그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AI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이번 주에 나왔던 종목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가격대를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력도 더욱더 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